안녕하세요. 아는 것입니다. 김성재입니다. 12월 2일 종목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리뷰는요, 10월 7일 날 올려드렸던 현대차고요. 그때 이후로 지금 사실 횡보각인데요. 5월 25일 날 처음 알려드렸을 때는 96,000원이었고요. 그리고 10월 7일 날은 183,000원. 그리고 지금도 비슷한 주가의 모양이고요. 1차랑 2차 리뷰 때 주가의 모양은 이렇게 한 45도로 우상향으로 가긴 했는데, 사실 이때는 모든 종목들이 잘 가는 시기였고,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마지막에 이제 현대차는 장기 투자로 하자, 그리고 21선이나 61선 등으로 이제 지지를 받을 때, 그 다음에 시장이 무너져서 싸졌을 때마다 모아가자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뜬금없이 현대차를 좋은 회사니까 장투하자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현대차를 장기 투자로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수소차와 전기차의 기술력이 현대차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앞서 있는데요. 특히 수소는 더 그렇고요. 근데 내연기관차는 2035년, 2030년 요때쯤 되면 더 이상 생산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수소차와 전기차 말고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제 기준에서는 현대차가 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나 EV의 화재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LG화학 배터리가 그 화재의 원인이다 아니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뭐 악재 뉴스보다는 회사의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매출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코나 EV 화재를 치면요, 뭐 10월 26일, 10월 12일, 10월 29일, 10월 8일 한 달 내내 이게 리콜 뉴스가 있거든요. 근데 10월 8일 이후로 코나 EV의 화재랑 이렇게 대입해 보면요, 의외로 현대차 주가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요. 현대차의 주가는 오히려 그 코스피가 움직이는 모양새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뉴스가 현대차에 영향을 못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랑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주식함에 있어서 뉴스를 크게 신경을 안 쓰고요. 뉴스는 오히려 그냥 개미 투자자가 이 뉴스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다, 요런 마인드를 체크하는 용도로만 좀 뉴스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업보고서랑 증권사 리포트를 많이 활용하고요. 그 전에 유튜브에 올렸던 내용인데요, 삼성전기 갤럭시 노트 화재가 있었어요. 이때가 2016년 9월 16일이었는데 그 삼성전기의 주가를 보면요, 요 부분에서 거의 2배 이상 상승하거든요. 악재 뉴스가 나온 이후에. 그리고 LG화학 2020년 5월 7일에 가스 누출 사고, 11명이 사망했던 사고고, 인도에서 LG화학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막 공포까지 있었던 뉴스인데요. LG화학은 그 5월 7일 이후에 또 200% 상승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물론 올렸던 내용인데, BMW 화재가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있었어요. 근데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5,000원에서 또 12,000원까지 상승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제 뉴스 같은 거를 볼 때 좀 약간 역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얘기가 많이 옆으로 샜는데 현대차 재무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시총 38조 9,944억이고 외인들은 한 30% 정도 들고 있고, 퍼가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뭐 43까지 올라갔고, 2020년 실적 기준으로는 27 정도 되는데 PBR은 0.69고요.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재무를 보게 되면요, 영업이익이나 매출, 당기순이익 같은 거는 오히려 작년보다 못한 모양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EPS도 마찬가지고 퍼도 작년보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실적이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주가가 더 좋은데요, 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좀 요런 사유로 추천해 드렸는데요. 지금 신차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전기차, 수소차, 미국에서 픽업 트럭 등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 제네시스 시리즈도 잘 나간다.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리고 2021년 적자였던 EV 모델들이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그냥 사진으로만 좀 봤었는데 그 아이오닉 5인가요? 나오면은 좀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좀 기대감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배당 받으면서 장기로 가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장기로 추천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지지받는 곳을 확인해서 꾸준히 길게 모으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차트로 뭐 자리를 잡아드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25일선이나 60일선 정도에 눌릴 때
그리고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의 폭락도 한 번씩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모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리포트인데요.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리포트대로 좀 주가가 가기를 바라는데 신영증권의 문용권 애널리스트님께서는 22만원으로 상향 리포트를 써주셨는데 GV80, GV70, G80 등이 이제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팔릴 것이다. 그리고 팰리세이드 이야기도 있고요. 제네시스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가 2021년 국내 수출 ASP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뭐 좋은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해외 판매가 정상화되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신흥국 등 해외 지역 판매 비중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코나 EV의 화재가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해결할 것으로 본다 뭐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애널리스트 분의 내용을 보면은 이분은 목표 주가를 25만원 잡아주셨고 DB금융투자의 김평모 애널리스트님께서 써주신 건데요. 인도, 러시아, 유럽에서도 판매가 반등했고 뭐 좋은 이야기도 쭉 있고요. 갑자기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인도와 중국이 싸웠는데 그 호재를 우리가 좀 받을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도 갑자기 좀 드네요.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 2021년 글로벌 판매량은 계속 반등하고 있다. 그리고 뭐 투싼까지 글로벌 판매가 본격화됐다. 좋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와 같은 사유로 현대차를 장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주식수도 늘려갈 예정입니다. 사실은 현대차와 기아차를 같이 가져가고 있고요. 현대차는 현대차 본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차 2우비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배당도 좀 같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주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배당을 받아가면서 쭉 주식수도 늘려가고 존버할 예정이고요. 시청자분들께서는 본인의 투자 성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현대차 차트인데요. 일단 월봉부터 가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역대 차트인데 1985년부터 쭉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모양새고요. 예전에 가장 높았을 때는 27만원까지 갔었네요. 이 27만원을 깨주길 바라겠습니다. 언제 깰지 모르겠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는 2017년, 2018년 전고점을 올해 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양새는 3월 20일 날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쭉 약 30도로 우상향을 하다가 이때가 언제죠? 8월부터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박스에 갇히는 모양새고요. 제가 이제 현대차를 장기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60일선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추세가 워낙 좋을 때는 또 한 21선 이런 곳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코스피나 아니면은 뭐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무너질 때도 저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 그럴 때마다 이제 주식수 늘리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방식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고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본인 스타일로 잘 적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좋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모두 다 주주분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